미국 뉴욕 매트를 비롯한 모마, 구겐하임 등 여러 미술관 투어를 우리 전원경 교수님의 해설과 저의 맨하탄 가이드와 더불어서 금융 전문가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뉴욕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9시 땡 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아까 0.7, 0.8 정도의 플러스였는데요.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장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개장 전략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오늘은 반도체, 방산. 네, 그 정도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반도체, 방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종목은 비슷하고요. Everything is possible in Trump world 맞는 것 같아요. 오늘 한 말은 트럼프의 유연성을 믿는다면, 원한다면 이렇게 부제를 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0.9%, 1% 이렇게 오르면서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2,597. 다시 급락했었던 2월 28일 3% 넘게 급락했었던 그때 레벨로 다시 돌아가기는 했습니다. 2,598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3월 6일에 반등하려고 했다가 또다시 한번 맞고 떨어졌었던 며칠 전에 그 상승을 다시 만회할 수 있을지, 다시 2,600선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관전 포인트는 그게 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역시나 오르면서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1.5% 55,700원, 하이닉스가 2% 올라서 4,100원 오릅니다. 20만 3천원, 다시 20만 원 선 위로 올라갔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1% 정도 오르네요. 이렇게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 3인방이 다 오르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2.7%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이제 그동안 하락했었던 거, 일주일 동안 사실 흐름이 좀 안 좋았거든요. 75만 원 전까지 갔다가 68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방산도 나쁘지 않습니다. 방산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변압기에 저기 뭐죠? 조선. HD 현대중공업 4%, 하나오션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올라주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린 변압기도 HD 현대일렉트릭 2%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5% 정도 오르네요. 그러니까 오늘 변압기, 조선, 방산 다 좋고 거기다가 반도체까지 붙으니까 지수에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HLB하고 알테오젠 둘 다 1%, 2% 정도 오르고요. 에코프로 BM 1.2% 정도의 상승, 그리고 레인보 로보틱스가 2% 정도 오릅니다. 코롱 티슈진이 3.5% 정도 올라서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가장 흐름이 좋은 상황이고요. 펩트론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지수가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게, 여기도 이오테크닉스, 뭐 주성엔지니어링, 동진세미캠 등등 해가지고 솔브레인, 반도체 소부장들이 같이 추가적으로 올라와 주면서 거기다가 오늘 2차 전지 플러스 바이오까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당연히 좋겠죠. 자,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뭐 오늘 너무 좋네요. 네. 오늘 너무 좋죠, 진짜. 네, 오늘 뭐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뭐 소부장도 좋고요. LS도 많이 오릅니다. LS도 많이 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LS 그룹 좀 구리도 영향이 있을 거고, 이제 뭐 방산주는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 6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로 그냥 한 방에 올렸거든요. 아직도 저평가 요 내용 나와서 방산주 전반적으로 분위기 매우 좋고요. 또 조선주 날뛰니까 이제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좀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대형주들 흐름 매우 좋고요. 알테오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내용들, 티슈진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고롱 티슈진, 그런 내용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 쪽 뭐 당연히 좀 달려주겠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로봇도 나쁘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슈가 좀 많이 압축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랑 그냥 방산만 보셔도 그냥 게임이 끝나는 하루일 것 같아서 뭐 많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같은 날에는 그런 쪽에서만 집중적으로 보셔도 뭐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침에 이제 시작 전에
그 김정일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예. 그 유연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진짜 투자 전략이 완전 달라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여지를 많이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CPI 넘버가 잘 나왔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트럼프가 말한 대로 잘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 좋다고 보고 있고 미국장도 저는 장기 하락이 아니라 단기 하락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좀 사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뭐 비슷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오늘 뭐 우리나라도 좋을 거고 이제 미국장도 반등을 좀 하는 부분이어서 양쪽 다 매력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유럽 중국은 조금 후순위로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특징적인 부분 짚어주신다면 네, 그 정도입니다. 딱 그 정도야. 아까 말한 것처럼 종목은 어저께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장이 크게 오르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책발 이슈가 와서 중국하고 유럽발의 부족한 우리의 2% 네. 그것이 실제 발행이 되면은 2%가 아니고 임팩트는 한 10%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기가 중요합니다. 3월 말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을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유연성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유연성이라는 게 그 사람 말이 항상 바뀌니까 4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4월 2일 이후에는 유연성이 줄는다 그랬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3월 말까지 여러 국가들한테 와서 비세요. 그럼 내가 봐드릴게요. 이런 메시지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우리는 특별히 앞에 프런트에서 싸우진 않잖아요. 딴 나라들 싸우고 있으니까. 예. 우리는 내실만 기하면 돼. 이거거든요. 명명백백해졌어요. 내실 기하면 우리는 2% 힘을 붙이면은 한 10% 오릅니다. 근데 2% 힘을 못 붙이면은 딴 나라 어떻게 가는지 3월 말까지 계속 하루하루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의 연속입니다. 오케이. 그 뜻은 오늘 이렇게 올라도 덤비지 말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고 매일 트럼프의 유연성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우리의 장이 2650, 2700 이렇게 편히 가려면은 2%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다음 주가 아주 크리티컬하거나 길게 봐도 한 2주 내에 승부가 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유럽하고 관련되는 방위 산업하고 그 다음에 네. 다음 주에 있는 GTC AI 반도체하고 있어서는 두 가지 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지금 무너질 단계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탱하고 기다리면서 그거를 노심초사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걸 기대하면서 기대하는 거죠. 네. 근데 속도는 아까 2%가 안 붙으면은 여러분들 에브리바디 해피해가지고 올라갈 정도일지는 아직은 3월 달까지는 한 주 하루하루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대부분 다 좋습니다. 현대로템이 7% 가서 10만 원 다시 뚫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10만 원 쳤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와가지고 10만 원의 벽이 좀 심리적으로 저항이 있나 생각했는데 오늘 7% 넘게 지금 쭉 올라가면서 10만 900원 넘어서 쫙 갑니다. 제가 5만 5천 원 정도에 팔았으니까 2배 같네. 명예코가 그만큼 종목을 잘 잘 고른다는 고른다는 거죠. 거예요. 단지 매매가 단기 트레이딩이어서 그렇지. 그치 빨라서 그렇지. 종목은 뭐 기가 네, 막히다. 고맙습니다. 네. 위로가 되네요. 네. 아니 그럼요.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유연성이 보통이 아니죠. 아니 근데 명예콘 돈도 많으면서 왜 이렇게 짧게 쳐요? 길게 그냥 보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LS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LS도 7% 오늘 올라가지고 108,800원 다시 10만원 선 위로 좀 올라가는 모양새. 오늘은 좀 반등을 하는 모양새여가지고 LS가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어서 한 30% 넘게 떨어졌죠. 그래서 네. 요게 고점 대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반등의 트리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나 하나그룹주가 좋죠.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등등 해가지고 4% 5% 뭐 이렇게 가고 카이도 가고 현대중공업 가고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현대마린솔루션 오늘 네이버도 2% 갑니다. 이런 종목들 오늘 그리고 금융주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신한지주도 가고 KB금융도 2% 정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종목을 찾자고 굳이 해봐도 한 2, 3% 정도고 테마성이 있는 고려아연 그동안 올랐던 LG이노텍 뭐 요 정도 LG생건 1% LG화학 1% 뭐 제일제당 1% LG전자 좀 올랐었죠 0.5% 뭐 요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오늘 또 저기 조선 기자재도 같이 가죠? 네. 네, 그럴 조선 겁니다. 기자재도 같이 가고 조선 있습니다. 기자 좋고. 예,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코스닥도 대형주가 굉장히 좋고 중앙 첨단 소재가 오늘 15% 가네요. 예, 요거는 코스닥 대형주에 포함되어 있는데, 네, 중앙 첨단 소재. 요거는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중첨소가 지금 거의 8,000원에서 4,000원까지 빠졌어요. 최근에 한 3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진짜 반등일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미코, 알테오젠, 유진테크, 하나머티, 뭐 요런 종목들, 레이크 머티리얼스 요런 애들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쪽에서도 떨어지는 거 찾자면 1%대 하락인데 그동안 좀 며칠 동안 올랐었던 종목들이 떨어지네요. 클리오 어제 급등했었죠. 어제 급등, CNC가 급등이었고. CNC가 급등. 어제는 클리오는 아니, 뭐 종가로는 1% 플러스였지만 어쨌든 장중에는 5% 갔었었는데 오늘 1% 정도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 파마리서치 이런 애들 좀 차익 실현 나오는 것 같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며칠 동안에 조금 한 5%대의 상승을 오늘 0.6% 뱉어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다기보다는 다른 애들이 가야 되니까 며칠 동안 올랐던 거 애들은 조금 떨구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애들을 올리는 이런 흐름이 아닐까. 오늘도 안 빠지고 며칠 많이 올랐는데 안 빠지는 거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뭐 CNC 인터넷이 안 빠지라고 바등바등하고 있고, 네, CNC. APR도 좀 별로 안 빠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는 물론 조선하고 저기 뭐지 그 변압기하고 그 특히나 방산에 올라가는 건 지수 상승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건데, 네. 낙폭 과도에 따른 반등의 요인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보시면은 미국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랐는데 다우는 빠졌거든요. 사실은 오른 거는 많이 빠진 게 올랐어요. 많이 빠진 게 많이 오르고, 인텔만 특별히 이슈가 있어 오른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오른 거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근데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선물, 코스닥,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다 매도가 나오고 있는 80억, 140억 뭐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지수가 움직이는 거 대비했을 때는 최근에 뭐 수급적인 부분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근데 연기금이 계속 담아주고 있고,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물도 꽤 많이 던진 거예요. 누적으로 보면은 최악일 때가 한 5조 정도 누적으로 깔렸으니까 이게 2조 대에서 마이너스 3.5조까지 갔으니까 5조 5천억을 집어 던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꽤 많이 빠져 있는 거고, 여기서 물량이 더 안 나오기만 해도 사실 비우면 다시 채우고, 많이 채워주면 또 비우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대신에 오늘 수급적인 힘이 조금 약하니까 삼성전자가 사실 좀 치고 나가다가 조금은 눌리죠. 이래 버리면은 뭐 약간은 또 이제 상승폭이 일부 제한될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제한된 수급 안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 대신에 이제 하나그룹주들도 요즘에 막 그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투자하고 계신 종목군들 중에서 연기금이 대량 매도를 한다거나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외국인이 막 엄청나게 집어 던진다거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시장 전체 수급이 엄청나게 크게 이탈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미리 우리가 이렇게 예단해가지고 이 분위기 이렇게 좋은데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팔아야 되나, 약간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런 건 있죠. 지수가 또 2600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600 위로는 또 한번 밑에서 늘려놓은 비중을 조금씩은 덜어내보려는 준비를 일단 해봐야 될 것 같고, 핵심은 관세도 관세지만 이 디램에 대한 가격 반등이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가 결국엔 핵심일 것 같아요. 그게 네. 연속적인 흐름이 생기면 굳이 분할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웬만하면은 제가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하는 편인데, 그거를 조금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유지만 된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보신다면, 요번이 이제 조정 없이 이제 쭉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관세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눌렸다가 갈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눌렸다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2600 위에서는
또 분할 매도를 해주면서 현금을 챙기는 전략을 조금씩 야금야금씩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탐욕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제가 고점에서 탐욕 쪽으로 바뀔 때는 별로 안 좋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물론 반도체나 이런 거는 워낙 바닥권에서 하니까 나쁘진 않지만 예. 요즘에 시장 보고 있으면 와 진짜 트레이딩 사고 싶다. 하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현 본부장님도 수급 관련해서 네. 코멘트 해주실 게 있다. 외국은 그렇게 빨리 안 들어올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저기 반도체나 뭐 큰 분기가 되고 확인이 됐을 때 들어와요.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은 계속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네. 내 다음 주 GTC 컨퍼런스 확인할 겁니다. 네, 그거 확인해야 돼요. 다음 주 수요일 정도가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거 확인하고 넘버적으로는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수요일 확인할 것이고 넘버적으로는 지금 보는님이 얘기한 가장 중요한 단기적인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친구들 미를 다 믿으면 안 돼요. 걔네들도 항상 틀리니까. 그런데 우리보다는 많이 알고 있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분기 실적을 먼저 발표하는 마이크론의 실적 코멘트. 그게 금요일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 확인하고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서도 반도체라든지 시장에서 야 이제 다시 가는 거야. 2600도 무술할 거 없어. 이렇게 들어오는지 분기점이 펀더멘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상법은 나중 문제고. 예, 그래서 그런 거 확인되기 전까지 매시브로 들어온다.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기에는 희망하고 현실하고는 조금 아직은 괴리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죠? 네. 네. 수급에 대한 변동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초반에 또 좋다가 혹시나 갑자기 또 기관이 팔리면 힘이 좀 빠지고 있기는 해요. 약간 음봉으로 바뀌고 있기는 해가지고 오늘 좀 뭐라 그럴까요? 변덕스러운 그런 수급의 이동이나 지수의 변신 뭐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됩니까? 좀 그렇게까지 막 심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다. 약간만 네. 심하게는 뭐, 아니야. 당연히 체크는 해야 당연히 신경 되지만 써야지. 그 이제 뭐 마녀가 튀어나온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분위기가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이고 하면은 왔다가 지금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좀 보자. 뭐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우리 CPI 넘버가 잘 나와서 지금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하나의 저도 잘 모르지만 하나의 힌트 아니면 한번 그 포인트로 한번 이렇게 한번 듣기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2.8% 나왔죠. 네, 이게 4개월 만에 내려간 거죠. 그렇죠? 맞아요. 4개월 만에 내려간 겁니다. 거기서 의미를 두는 겁니다. 이걸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아니고 약간 딴지 거는 사람은 뭐냐면은 2월 달까지는 중국향 관세 10%밖에 매긴 게 없어요. 관세 얘기가 이펙트가 반영되는 건 3월 달 데이터가 나오는 4월 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2.8%인데 1월 달에 많이 올라간 거에 반락인지 네. 관세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지속인지에서 확신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CPI 좋게 나온 거를 약간 이렇게 애누리를 갖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2.8%의 숫자가 언제 우리가 갖는가 보면은 작년도 10월 달이 2.6%입니다. 10월 달. 그리고 가장 낮았을 때가 9월 달에 2.4%예요. 그래서 9월 달 넘버가 나오기 직전 8월 달에 우리가 주식시장이 아직 무너지기 전이에요. 삼성전자에서 이익도 별 흔들림이 없을 때가 8월 달까지입니다. 근데 9월 달에 CPI 넘버는 2.4, 2.6 이렇게 뭐 안정적이었는데 우리 실적이 나쁘면서 내려갔거든요. 네. 거꾸로. 그러면 우리 10월 초 생각해 볼까요? 10월 초 생각해 보세요. 10월 초에 9월 넘버가 나왔을 때 10월 초에 9월 CPI가 2.4%로 사상 최저로 나와서 흥분했고 미국이 잘 나갈 때 10월 초에 우리의 그 코스피가 2,595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 CPI 2.8%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 하면은 아까 트럼프가 얘기한 그 유난 스탠스가 당분간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고 이게 2.8%가 일시적인 요인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보면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볼 수 있는 그 딱 정점이 2,595로서 10월 초 주가하고 좀 똑같습니다. 이거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도 PPI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는 CPI가 나오면 PPI는 안 보고 말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오는 PPI는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CPI를 인디케이션 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나오는 PPI도 보실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S가 초반부터 15% 정도 오릅니다. LS가 갈등 관계인 호반그룹의 지분 매입 소식이 있네요. 대한전선 말씀하시는 거죠. 네, LS전선과 대한전선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호반그룹의 지분 매입 소식에 LS 주가가 오르고 있다. 전날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맞습니다. 전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단순 투자 차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LS 전선과 호반그룹 계열사 대한전선이 2019년부터 지금 6년 됐네요. 특허 침해,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소송 이런 갈등을 빚어온 만큼 지분 매입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뉴스죠. 왜냐하면 대한전선을 호반그룹이 인수할 때 그게 인수하고 나서 유상증자도 하고 나름대로 키우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대한전선은 그 저기 해저 케이블 쪽으로 바꿔서 대한전선은 해저 케이블이 모멘텀에 붙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선 쪽에서는 대한전선을 임수했지만은 호반건설이 백그라운드가 무슨 골프장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분양하고 지방 이렇게 돈 많이 현금 장사해서 한 회사 그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반그룹이 전선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돼왔던 상황에서 LS에 대해서 지분은 비록 3% 미만이지만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자아나게 할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제 호반그룹이 LS의 지분 3% 이상을 확보하면 장부 열람 청구권과 이사의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은 대한전선과 LS전선의 기술 분쟁이 그룹 간 LS 그룹이랑 호반 그룹의 그룹 간 전면전으로 확산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고려아연이랑 영풍 같은 그리고 뭐 티웨이랑 저기 소노 뭐 이런 거 같은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해야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경영권 분쟁해야 경영권 분쟁을 해야지 오르. 자 현대로템 7% 가고 보노님 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랑 그 이유 좀 종목별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종목별로요. 네. 뭐 LS는 잘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 양자 쪽이 또 움직여요. 양자에 대한 정책 모멘텀이 기사로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양자 쪽이 또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방산이나 이런 쪽은 뭐 다 비슷한 거고 변압기가 수출입 데이터가 약간 좀 애매하긴 했었는데 뭐 아직 1일부터 10일까지니까 뭐 그 데이터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뭐 특수 변압기나 이런 쪽도 흐름이 좋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그 외에 나머지 종목군들이 글쎄요. 방산? 방산 아까 이제 목표 주가 상향 그 내용이고 KB에서 나왔네. 네. 네. 그리고 기타 다른 쪽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아까 처음에 브리핑 드린 거 대비했을 때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서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나온 게 KB 거라고 하셨죠. 네, 60에서 83만 원인가.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쪽 그 애널리스트 그쪽은 성향이 제가 네. 파악하기로는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냐 이건 늦게 올려요. 그거 참고하시고 리포트 내용을 보시면 전부 좋게만 쓰진 않았어요. 전부 좋게만 쓰지 않았어요. 그거 참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 좋은 건 뭘 썼어요? 제가 그 인더스트리를 100% 이해 못해서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마진이나 아니면 수주가 좀 내려간다는 얘기를 또 붙여놨거든요. 그게 지금 단기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생각 내지는 리포트를 좀 꼼꼼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목표 주가 할 때 이분이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80m 하죠. 알겠습니다. 로템도 오늘 7% 오르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 한국항공우주 4%. 요게 지금 로템은 신고가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다시 한번 70만 원을 넘어야 되는 자리에서 조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70만 원 벽에 자꾸 붙었네. 닿거든요. 네. 닿으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70만 3천 원. 이전 고가가 74만 5천 원까지 슈팅을 했으니까 여기를 넘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카이는 이제 그 로템이랑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어제 86,700원까지 갔다 왔는데 오늘 어제 그거 맞고 또 떨어져가지고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요거를 더 뚫고 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만약에 떨어지고 우선순위가 옥석가리기가 된다면 로템이랑 카이랑
지금 위치적으로는 조금 서로 대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 예, 로템하고 카이. 노템 같은 경우는 그 엊그저께인가요? 네. 아마 투자 경과가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풀렸죠? 아마 노템? 그랬어요. 네. 아, 투자 경과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어제까지도 붙어 있지 않았어요? 아니 풀렸던 걸로 알고 풀렸나요? 있는데. 예, 예. 아. 그래서 수급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리포트 목표 주가는 최근에 많이 올라서 한 14만 원 정도로 올라왔어요. 최근에 높이까지. 그래봤자 지금 올라간 거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갔네. 14만 원이 가장 최근인데. 근데 일부 스트리트에서는 그 앞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오늘 별로 LG 이노텍 왜 떨어집니까? 갖고 계신 분들 별로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애플이 좀 빠졌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애플이 연달아 빠지네. 애플이 최근에 주가 오늘 같은 날 1% 이상 빠졌어요. 근데 사실은 어저께인가 그저께 애플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나 하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애플의 인텔리전스 AI가 늦어진다. 그거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많이 따지는 게 올라가니까. 리포트는 잘 나왔는데 IBK에서 어제 목표가 26만 원 부르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애플에 대한 리포트. 그러니까 저는 IBK. IBK, 네네네. LG 이노텍. 네, LG 이노텍. 네. 1분기 실적 전망치 대비 굉장히 좋을 것이다. LG 전자도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전장이랑 가전 쪽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1분기 대비 서프라이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LG 이노텍도 역시나 환율 효과 그리고 1분기 호실적 기대된다 이러면서 26만 원 불렀는데 요거는 뭐 그동안 약간 며칠 동안 오른 급등을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네, 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IBK 리포트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아까 1분기 실적이 좋다는 얘기가 며칠 전에 나왔었어요. 미리 반영이 됐고 오늘은 뭐 특별히 나쁜 것보다는 애플 광역. 애플은 왜 안 좋았습니까? 애플 AI 인텔리전스가 계속 네. 늦어지고 있고 또? 아니 시리에 오래 들어가지 않고 제대로 되는 거는 업그레이드 내년 버전이다 이런 얘기가 일주일 전부터 나왔고 애플이 계속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는 LG 이노텍은 실적이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좋다는 얘기가 고시간에 우리는 나왔거든요. 주가가 좀 올린 거죠. 오늘 나온 리포트는 그전 나온 리포트의 후발이기 때문에 특별히 임팩트가 있기는 어렵죠. 그렇군요. 대한전선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르고 오늘 SL을 비롯해서 그 자동차 부품 일렉트릭? 아니 SL 말고 S LS? 어느 섹터 자동차 부품 화신? 화신하고 또 화신. 하나 더 있잖아요. SL이지. 화신 SL 또 하나 더 있는데 네 글자짜리 화양연화 비슷한 거. 잠깐만. 까먹었다. 어쨌든 화신 SL 다 좀 좋네요. 오르네요. 네. 서현이와? 서현이와 그치. 서현이. 서현이와. 형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똑같이 알아먹네. 화양연화라고 했는데 서현이화. 와 찰떡 같다. 팀워크 아주 카타르시스가 돋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 이런 것도 오르고 자동차 부품 오르는 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SL SL 좋죠. 뭐 없는데? SL은 좋지. SN 4%. 4%. 좋은데 뭐가 없어요.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없는데. 이거 사고 싶다 SL. 사보세요. 편입합니까? 네, 오 편입합니까? 좋은데요? 느낌이 좋죠? 얘네 왜 며칠 동안 왜 오른 거예요? 지금 27,000원에서 38,000원까지 올랐는데 2월 달 내내. 맨 마지막에 나온 거는 현대차하고 제너럴 모터하고 협력한다는 얘기가 2월 말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현대차하고 GM하고 공동으로 구매하고 이런 식에 대해서 시너지가 나면은 아마도 가장 수혜받는 부품 중에 하나가 보통 먼저 떠오르는 게 SL입니다. 네, 그거를 오늘 반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가장 중요한 스토리일 거예요. 아마도. 요때 2월 달에 한창 그 관세 얘기 막 나오고 25% 자동차 관세 막 얘기 나올 때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 기지를 보유한 자동차 부품주는 훨씬 부품 매출도 늘어날 것이고 현지 생산도 늘어날 것이다. 요거 때문에 급등했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9시 반 지나가고 있으니까 두 분은 오늘까지 봤을 때 전략은 어떻습니까? 오늘 장은 뭐 어떻게 되겠다. 난 이런 장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대충 있으시다면 보로님부터. 저는 매매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오늘처럼 막 급등하는 방산이나 이런 쪽은 위아래가 막 심하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그 딱 기준점을 잘 세워놓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가 일단 전 되게 좋아 보여요 계속. 그래서 반도체 쪽 잘 걸러서 들으세요. 예, 아무튼 반도체 쪽 같이 낮아져 있는 거 좀 노려보는 거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슈가 확실하고 좀 뭔가 모멘텀이 있고 그런 쪽으로 자꾸 수급이 쏠리니까 우리가 뭐 바이오도 지금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뭐 반도체 그 다음에 저는 변압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변압기. 좀 눌렸잖아요. 네, 조선도 맞아요.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한 번씩 눌렸다가 좀 세게 가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눌릴 이유가 없어. 아니 전기 안 써요? 전기 쓸 거잖아요. 아니 전기 써야지. 전기 지금 쓰지. 불나고 너무 일차원적이잖아. 아니 심플 이즈 베스트. 맞아. 여기 그거 들었어. 맞네. 간단 명령. 오컴의 면도날. 오코에 만드나 맞아. 아니 전기 안 쓸 거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초고압 변압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상하다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요? 예, 아니 사이클 제대로 왔어요. 사이클을 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산업이 이렇게 슝 올라가는데 주가는 위에 있기도 하고 밑에 내려가 있기도 한데 현재는 산업 대비했을 때 좀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도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산업에 대한 생각이 맞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당연히 떨어졌을 때 구간을 잘 설정해가지고 또 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새벽에 영상 찍을 때 LS랑 대한전선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뭐 이제 늦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소송건이 있잖아요. 소송이 끝나고 찍어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딱 나왔는데 오늘 올라서 좀 아쉽네요. 이 얘기 그래요? 해놨어야 되는데 얘기했으면 분명 긍정적으로 얘기했을 텐데 네.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 그 저기 변압기 얘기했으니까 산일 전기가 많이 조정을 받다가 오늘 한 5, 6%에 오르고 있습니다.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건 임박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포트에 그 이 공장을 2월 달부터 가동했는데 이것이 증설이 생각보다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편안해진 레벨에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이게 20배까지 가다가 내려온 게 열 몇 배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잠깐 볼까요? 15배 정도 그러니까 좀 내려왔죠. 편안하게. 네, 그래서 아마 좀 다른 변압기보다도 좀 세게 붙는 이유 중에 하나가 LS 말고 산일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0.67% 2600선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은. 근데 또 이제 10시, 11시, 2시 또 지나가가지고 요거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잘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32% 힘이 좀 많이 빠졌어요. 731선 요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자동차 부품주 서현이와 얘기하면서 화양연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 발음 때문에 주식 그렇구나. 더럽게 못한다고 화양연화가 뭐냐. 근데 이제 다 잘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서현이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경상님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화신이랑 환농화성 되게 다 나왔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소고기 되면은 바로 좀 구워 주시면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면은. 오늘 아니, 고기예요? 오늘 소고기입니다. 네, 오늘 소 한 마리 오. 구이 세트랑 그래요? 여기 있다. 소 한 마리 구이 세트랑 그리고 그릴 아직 안 됨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더 자료를 보고 40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침 흘렸네. 광고 그리고 그거 알려드릴 게 있어가지고 광고는 아니고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아미 맨투맨을 좀 싸게 팔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제 가품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요? 가품? 예. 그 가품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가품이더라 라는 분이 채팅창에 계셔가지고 저희가 또 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 직수입하는 제품은 한국이랑 연결돼서 계약한 업체는 세일을 해서 못 팔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가품은 아니지만 계약된 업체가 떨이로 파는 게 있대요. 그거를 직수입으로 가져와서 파는 거기 때문에 I see. 가품일 수가 없다. 그래서 가품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래도 가품 확인을 꼭 하시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리싱크를 연결을 해드리는 뭐 창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의심을 그러니까 그렇게 할 너무 수도 우리가 있구나. 싸게 파니까 그래 너무 싸서 작품 그래. 아니야? 이렇게. 음. 그러니까 근데 그치. 딴 데 유통 채널이 그럼 얼마나 비싼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통 마진이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거지. 어마어마해. 특히 제가 백화점에서 물건 안 사거든요. 어. 똑같은 거 평화시장이나 저기 동대문에서 태그 없이 다르지. 파는 거 한 4만 원 정도면 사는데 백화점 가면 40만 원입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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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렇게 팔 수도 있는 거야. 음. 팔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30-40%가 아니고 엄청 이렇게 떨어진 걸로 가격이니까 그쵸. 일단 네. 의심부터 할 수도 있네. 네. 그리고 아울렛도 있잖아. 아울렛 같은. 아울렛? 아울렛. 같은 느낌으로 네.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극각품 논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고요. 직수입이면 100% 짭이라고요? 그건 리싱크한테 한번 문의해보시고요. 제가 들은 대답은 짭이 아니라는 대답을 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구매하신 뒤에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하려고 그랬지? 자료. 김정현 본부장님 자료 먼저 하나 하고 네. 그다음 광고 가겠습니다. 자료보다도 종목 하나 설명해 주는 게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 이게 뭐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엄청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많은 지속적으로 코멘트가 비슷한 결로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삼성전기가 삼성전기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를 하는데 카메라 보자면 MLCC라는 걸 합니다. 그 멀티레이어 뭐 커패시티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전력을 레귤레이션하는 조그만 그 손톱만한 칩 반도체 중에 하나예요. 예. 얘네가 이제 일본에 물었다는 게 있고 대만에도 비슷한 그룹이 있는데 이것이 중국 전기차 향으로 자율주행 향으로 MLC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코멘트가 여기저기 애널리스트가 코멘트가 나오고 있어서 화면 혹시 한번 모르는 분 아니 보여주세요. 없어요. 화면이 없어요? 지금 여기 가져온 게 아니고 오늘 제가 뉴스로 받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리포트 치면 잘 나올 겁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전기차의 MLC 수요 급증 전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기 또는 아모텍도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수혜가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중국의 로컬 업체 있죠. 뭐 샤오펑, 니오, 리오토 이런 회사들은 얘네들의 그 레벨 2 플러스의 그 침투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MLCC가 비중이 높아져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원래 한 1조가 좀 안 되는 매출이었는데 이게 한 20% 이상 올해 급증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 이런 트렌드가 지속되면은 향후에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그저께 나왔는데 제가 안 봤는데 오늘도 무슨 코멘트가 들어와서 이거는 뭐 트렌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꼬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MLCC 급증 얘기 나온 건 오래됐죠? 그냥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게 몇 년 됐어요. 몇 년?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질문이니까 한 진짜 따지는 4, 겁니다. 5년 됐지. 4, 5년. 네. 이거 심지어 얘기 나온 거는 메타버스 때부터 나왔어요. 맞아요. 미쳤어 이거. 그래서 삼성전기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계속 MLCC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잘 들으셔야지. EV용 자율주행차. 네. 그것이 요즘에 어텐션이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중국 쪽에서. 중국의 자율주행차의 그 레벨이 지금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로컬 업체들이 거기를 많이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율주행 기능을. 그러니까 MLCC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올해 처음부터 들으신 분 계실 텐데 아마 2월 달부터 여기저기 리포트나 코멘트가 나오기 시작했고 주가가 조금 반응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전기차가 3, 4년 전이랑 대비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네네.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진짜 몇천 퍼센트 늘어났을 거예요. 그쵸. 전체 시장은.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MLCC가 그만큼 비례적으로 늘어났냐 이거예요. 매출이. 그건 아니잖아요. 긴데요. 네. 네. 말씀하시니까 얘네가 MLCC가 파는데 MLCC에서 전기 자동차의 비중이 50% 60%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휴대폰이에요. 뭐 근데 그러면 휴대폰이 도미넌트한 거고
5년, 6년 전에는 휴대폰이 95%고 점점 갈수록 휴대폰 비중이 낮아지고 자동차가 늘어나고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가 늘어나고 이 자율주행이 늘어나면서 기수가 늘어나는 건데 네. 비중은 아마도 아직도 자동차의 비중이 뭐 30% 40%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궁금해서 네,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카메라 가진 기업들, 카메라 기업들, LG이노텍이나 이런 애들, 걔네 리포트 나와가지고 막 뽐뿌질할 때는 핸드폰에 카메라 끽해봐야 3-4대 들어가는데 전기차나 막 이런 데는 10대 20대씩 들어간다. 맞아요. 그러면 전기차 이거 몇 대 팔리면 핸드폰 몇 대 팔리는 거랑 배수로 차이 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MLCC도 마찬가지고. 그거 맞아요. MLCC는 전기차에 핸드폰보다 더 많이 드러나니까 한 대 팔리는 게 핸드폰 몇백 대 팔리는 효과랑 똑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전기차 시장은 늘어났잖아요. 근데 MLCC는 왜 그만큼 폭발적으로 주가가 안 가냐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휴대폰 레거시 얘기하기 전에 레거시가 개박이 났지. 실적이 안 나오지. 휴대폰 가는 쪽에 MLCC가 내려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의 임팩트가 일어나는 올라가는 거하고 이 캐즘이 발생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반도체가 HBM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HBM이 5% 10%에서 임팩트가 별로 없죠. 나중에 30% 40% 되니까 임팩트가 크죠. 5%에서 30% 되기 전에 중간 과정에서는 기존의 레거시가 무너지면은 중간 과정에 레거시가 무너지면 뭐죠? 중국의 휴대폰이나 이런 게 안 팔리거나 그러면은 이게 비중이 워낙 크니까 레거시의 다운사이드가 새로운 뉴 프로덕트, 여기서는 HBM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크면은 주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실적이 나쁘면. 삼성전자도 그꼴로 와서 작년 8월부터 빠진 거거든. 삼성전자도 삼성전기는 더 심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LG이노텍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항상 말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새로운 게 올라올 때 기존에 있는 게 무너지지 않는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그 제가 기존에 무너지지 않는다 제가 뭐 장담하는 게 아니고 아까 레거시가 삼성전자고 휴대폰이고 반도체가 약간 바닥을 차지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레거시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면은 새로운 게 들어가면 여기서 레거시는 휴대폰에 더 나빠지는 게 없다 그러면은 새로운 그 뉴 프로덕트의 임팩트가 눈에 띌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타이밍을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나한테 무슨 자격이 의문이라고 나한테 그래? 뭐, 아니 주가가 안 간 거 물어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 주가는 안 간 거 맞아요. 너는 그 말이 맞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작년하고 재작년에 주가가 15만 원, 17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10만 원까지 내려갔어.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답답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이걸 안 물어보고 제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지 맙시다. 주가가 빠질 때 21년 초에 2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반토막 났거든요. 3년 사이에. 그거 내려온 건 순전히 휴대폰용 레거시가 안 팔려서 무너진 거예요. 그때도 새로운 게 전기차고 비중이 늘어나는데 그 비중이 임계점을 돌파할 정도가 안 된 거고 그리고 그냥 자동차가 아니고 전기차야 되고 전기차에서도 자율주행차라는 거는 이게 그 디그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차가 되면 의미가 달라지는 시점에서 레거시 제품 휴대폰이 더 이상 뭉개지지 않으니까 그 임팩트가 조금 주가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죠.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다 보지 않으려면 삼성전기 같은 거 안 봐도 돼. 그런데 자율주행 되면은 로봇도 필요하고 뭐 MLC 다 필요한데 진짜 자율주행이 의미 있게 로컬로 되면은 그 여기저기 임팩트가 있겠구나라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이게 싼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율주행 전기차 MLCC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전고점에 22만 원까지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네.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too early to say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투덜대서 죄송합니다. 소고기 먹고 화 풀겠습니다. 기운 냅시다. 자, 여러분도 소 한 마리 구이 세트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 조심하십시오. 떨려. 또 6회로 주네. 와, 등심이라고요? 등심. 종이컵을 여러분, 종이컵을 줘야지. 자, 이거 한번 어떻게 먹으면 주셔야. 근데 그게 아니라 종이컵이고 나발이고 여기 사파리입니까? 저기 이제 이거 한번 클로즈업 한 번만 해주세요. 램디님 맛있게 구워주시는 거 좋은데 피디님 이거 클로즈업 한 번만 해주세요. 같이 보여줘요. 어? 같이 보여줘요. 자, 이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걸 먹을게요. 왜 클로즈업 안 해줘? 빨리. 빨간 부위 맨 앞에 나온 거 그걸 보셔야지. 여기를 해줘야지. 여기를 여기 빨간 걸 해줘야지. 그렇지. 이게 잘 안 나오네. 잘 안 잡힌다. 시뻘건데 이거. 어유 육회. 레어. 레어. 레어 비슷해. 사심이야. 근데 이렇게 먹는 게 맛있나 봐요. 등심이래요. 꽃등심. 자.
김장 제가 드릴게요. 네네. 찍어서. 자, 자, 본원이 많이 됐어요. 자. 네, 땡큐. 네. 자, 두 분이서 드시고. 야, 레어는 레어다. 자, 레어야. 소 한 마리 세트 1kg입니다. 오늘 돈 좀 버시면 소 한 마리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산과 뉴질랜드산 혼합 소고기 모듬 세트. 오늘 부담 없는 가격으로 소고기 모듬 세트를 즐겨보세요. 1차 제품이 완판돼서 2차로 물량을 가져왔고요. 500세트 한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품 특성상 100마디의 제 설명보다 맛있게 드시고 맛 표현하는 보노님의 표현이 중요한 제품입니다. 맛 표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자, 맛 표현 먼저 해주세요. 여기 마이크 대고. 우리 지난번에 이거 등심 먹었어요? 등심 안 등심 안 먹었지. 먹었다. 등심 안 살치살 먹었어. 그쵸. 살치살. 이게 일단은 듬직하게 먹었는데도 마이크. 되게 이제 되게 물컹물컹하고 이거 찍어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먹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탐이 나요. 식탐 번호로 변할 수 있는 탐나는 가격이 이거 가격 얼마였죠? 49,900원이면 괜찮아요. 49,000원.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씹을 때 좀 물컹물컹해서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육향이 사팔이다 보니까 와 이게 그냥 사자가 된 기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향이 뭐 엄청 막 역하거나 그러지 않고 육향이 나쁘지 않고 씹었을 때 예. 육즙도 오돌토돌 나오는 것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위가 있는데 아니, 하나 그냥 별 생각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가성비로는 괜찮지 않을까. 왜 이게 등심밖에 안 나와서 제가 맛이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안창 그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살치도 괜찮았고 맛있네. 맛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안창 우리 먹었잖아요. 같이 이렇게 모듬하면 진짜 끝내줄 것 같아. 맛있네. 와, 냄새 안 나고 맛있어요. 냄새 안 나요? 전 지금 먹었는데. 등심 이 치고는 정도면 진짜 땡큐다. 부드럽다. 1kg 저희가 어떻게 드리냐면 부채살, 살치살, 안창살, 등심, 우삼겹. 그러니까 이거 소고기 먹으려면 고급 부위들만 모아둔 거잖아요. 맞아. 부채살, 살치살, 안창살, 등심, 우삼겹 이거 맛있는 부위만 딱 모아둔 거잖아요. 소고기 핵심 부위. 근데 그걸 200g씩 딱딱딱딱딱 드려요. 그러니까 1kg인데 요게 49,000원. 끝장난다 가격. 진짜. 진짜 싸다. 진짜 싸죠. 오케이. 제가 고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네. 이건 진짜 맛있다. 햇반이 맛있죠? 같이 있어야 이게 식상기를 딱 하는데 그래 급한 걸 줘야지 쌀밥. 맛있네. 괜찮네. 다음에 고기 2인분으로 해주세요. 진짜. 고기만 먹어야 되니까. 진짜 맛있어. 그리고 많이 늘어난 게 지난번에 먹을 때는 허브 솔트를 안 줬잖아요. 맞아. 기가 막힙니다. 근데 난 사실 쌈장 찍어 먹는데. 쌈장. 쌈장도 괜찮고. 제가 다음에 쌈장 사갖고 올게요. 너무 좋다. 이 특유의 향이 뭐지? 약간 무슨 향? 허브향. 솔트 맛 아니라 이 무슨 솔트에서 솔트. 그 버섯간 솔트 이름 까먹었다. 트리플 솔트? 그거 같이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버섯을 갈아는 솔트? 네, 그 소금이 맛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소금도. 근데 이제 고깃집 오마카세 같은 데 가면 소금을 보통 한 3개에서 5개 종류로 줘요. 그중에서 트리플 이름 들어간 소금으로 탁 먹으면 제가 봤을 때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드세요. 광고 제가 할게요. 맛있다.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광고에 1,000명 빠졌는데 1,000명 빠져도 될 만큼 난 맛있었어. 됐어. 동의. 동의합니다. 괜찮아. 요 정도면 1,000명 빠져도 돼. 내가 맛있게 먹었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그릴은 짧게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기패 4세대 와이드 에어 커튼 무연 그릴이래요. 고기를 샀는데 구워 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요거 딱 집에 두면은 혼자 사는 분들 그리고 집에서 연기 고기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 딱 키면은 고기 굽는데 연기 쫙 빠지지. 삼겹살 큐! 쫙! 없잖아. 쫙
기름 쫙 빠지잖아요. 딱 좋잖아요. 5중 필터링 시스템으로 탁월한 유증기 제거, 듀얼 에어 컨트롤 기술로 강력한 에어 커튼 효과, 전원 코드 분리 시 식기 세척기에서도 사용이 가능을 하고요. 세척 편리하고요. 1830와트 강력한 열전도로 고루 구워줍니다. 구매하시면 전용 가방도 드립니다. 이것도 1차, 2차 완판돼서 앵콜 특가로 진행되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요거는 얼마야? 요거 얼마지? 요거는 13만 8천 원 특가네. 예, 최저 시세가가 20만 1천 원인데 판매 금액이 17만 원. 근데 우리 3% 특가로 13만 8천 원. 끝. 진짜 맛있다. 소고기는 진짜 사세요, 여러분. 진짜 맛있긴 하네. 이거 나가시지 않고 이거 들으셔갖고 사신 분은 아마 후에 전혀 아주 만족하실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이건 진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고기도 드세요.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제 오케이, 뭐같이 다 먹었습니다. 끝. 자, 이제 보노님의 9시 50분이잖아. 광고를 시간 다 10분 갔어. 남겨? 광고 너무 길어. 제가 맛 평평해가 너무 길었던 거. 맞아요. 그 의미가 너무 있는데. 길었어. 하지만 완판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팁을 드릴게요. 보노님은 맛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눈 감고 맛있게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어허. 오케이. 좋은 말이다. 예. 자, 먹방 빨 유튜버를 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약간 뭐 음미하면서 눈을 이렇게 살짝 흰자를 뜨면 개슴치레한 거. 와 이거 진짜 이렇게 먹는 거 같은 느낌을 나 고기 몇 점에 눈동자까지 해야 돼요. 수번득하게 그러면 이제 그냥 완판되지 끝나지.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보노님의 오늘 알아야 될 경제 헤드라인 한번 볼까요? 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뭐 오늘 비슷한데 요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상속세 변화가 나오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니까 요게 우리나라 증시에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요 제가 채용에 대해서 요즘에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거 되게 더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구인구직이 굉장히 힘드니까 이게 또 가처분 소득을 굉장히 줄여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건 경기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목이 많이 아팠는데 이 미세먼지 황사가 심하잖아요. 이래버리면 갑자기 뭐 마스크라든지 또 우리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들 또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안 보시면 될것 같고. 가더라고. 저 테마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안 가. 안 가요? 근데 이게 이러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번에. 왜냐면 지금은 그거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거나 볼만한 게 많으니까 사실 오늘 반도체나 방산이랑 요 미세먼지 마스크랑 비교해봐요. 그럼 당연히 숫자 나온 쪽으로 가죠. 근데 요런 분위기가 또 살짝 꺾이면 요런 내용도 언제든지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대신에 짧게 보셔야 되니까 네. 관심은 두시되 이제 올라가면은 한번 하고 그냥 끝 하는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요즘에 증권주가 좀 많이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배당 매력도도 매우 높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도 꽤 하고 있는데 네. 증권주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은행주들보다는 훨씬 덜 오르기도 했고요.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 증시가 좋아진다라고 본다면 은행주보다는 오히려 증권주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 저도 비행기 요즘에 또 한번 심심해서 좀 둘러봤는데 좀 다시 항공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사실상 어떤 특정 기기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여행을 또 많이 가시다 보니까 이런 이 특정 브랜드만 안 쓰고 나머지 가격 비싸고 당연히 이쪽으로 쏠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엔터 좀 그 어닝 쇼크나 이런 부분으로 좀 투심이 악화가 됐지만 오히려 좀 기대가 되지 않겠느냐 한은영 해제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자꾸 기사도 나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지수 노래 뭐 나왔던데? 지수. 이거 띵띵띵띵 막 팔 돌리고 찌르고 네, 그 노래 뭐지? 춤만 생각나면 쇼츠에서 계속 나가지고 그러니까 팬들이랑 같이 못 찍었던데. 왔단다랑 똑같아요. 아니네. 왔단다랑 3주 됐네. 아모르타주라고. 왔단다랑 똑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자가 똑같아요. 지수가 신곡으로 빌보드에서 1위 기록했대요.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 1위래요.
아모르타주 어스퀘이크 뭐 이거랑 두 개 했다 그러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한번 볼까요? 와 54분이네. 시장 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0.75%, 코스닥 0.36% 오르는 종목들에 대한 색깔과 종목은 똑같습니다. 로템,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SKC가 좀 올라오는 게 좀 유리기판. 예, 유리기판. 특징적이네요. 엔비디아가 음. 유리기판 침 흘린다라는 기사가 이틀 전에 나왔고 그게 이제 ING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리기판은 또 이제 김정일 본부장님이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SKC 그리고 캠트로닉스, 피롭틱스 뭐 이런 것들. 피롭틱스 3인방. 코멘트 좀 해주신다면? 네, SKC는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런 모멘텀을 이제 우리 GTC 앞두고 커멘트 나오면 당연히 반응하는 대장주니까 가는 거고. 그 유리기판은 기술적으로 그 테마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도 외국인 그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공매도의 대상으로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 돼가지고 만약 흔들리면은 그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장주들이 추세적으로 무너질지는 저는 그렇게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염두하시고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발 심리도 타이밍적으로 이틀 앞두고 괜찮을 때 좋은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3인방에 가야죠. 좀 더 갈까요, 유리? 아까 다음 주에 GTC 있으니까 GTC 컨퍼런스까지는 모멘텀 그동안 빠진 거에 어느 정도로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유리기판 하나 넣기는 넣어야겠다. 네. 캠트가 차트가 너무 좋네. 와. 네, 가볍죠? 상대적으로. 아 이거 어제 알았어야 되는데 왜 안 알려줬어요? 이거 어제 근데 유리기판. 편입 못하는 어제 편입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상대장 얘기를 없어. 안 했죠. 그렇지.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민트한테 유리기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나한테 안 본인이 해줬잖아. 들을 같이 얘기했는데. 와 있을 때 얘기했는데 있을 때 얘기했는데 아니 뭐 카카오 아니 안 듣는다면서요. 안 저 듣는다며. 어제 카카오 편출한 거예요? 아니면 안 한 거예요? 편출한다고 했잖아요.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어. 근데 민트는 못 했는데? 그래서 민트는 제가 편출할 게 없잖아. 어차피. 왜 이벤트 보기로 했으면서 이벤트 안 보냐고 오늘 올라서 그런 거죠. 한번 보자. 아니 안 올랐어요. 아 그래. 안 올랐어. 오르진 0.4, 않았어. 에이. 카카오 편출로 해요? 어떻게 해요? 하기로 하시면 하세요. 아 민트가 없는데 괜히 또 내가 액션을 취했다가 아. 불공정 논란, 흔들리는 거죠. 판정 불복 논란 나올 판정 그래서 그렇지. 아니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세요. 원하대로. 예. 그거 문제가 될까? 뭐 없을 것 같은데. 문제야 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편출해요? 카카오? 네, 그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카카오 편출해요? 네. 저는 편출하고 싶어요. 네, 하세요. 이따가 클로징벨 와가지고 우리가 저기 뭐야 한번 교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7분이어가지고 두 분 네. 마감까지의 전략.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자신감 있게 덤벼봐도 좋을 것 같다. 혹은 뭐 내마녀의 날 그래도 변동성을 조심하자. 여러 가지 코멘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노님부터. 저는 그냥 좀 적극적으로 하실 거면은 방산이나 이런 핫한 데도 같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약간 좀 그런 내마녀나 이런 게 불안하시다 하면은 그냥 오늘은 저는 반도체만 해도 그냥 될 것 같아요. 반도체만 하셔도 충분하다. 왜냐면 대형주, 소부장 뭐 선택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 소부장도 하시면 되고 나는 보수적으로 이제 정말 수익 관점으로 큰 묵직한 자금을 옮기고 싶다. 그러면 대형주를 보시면 되니까 네. 뭐 어떤 선택이든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아침에 반도체와 방산 얘기 시작할 때 얘기 드렸고 반도체 방산. 네, 반도체 뭐 특별히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아까 그 LS가 조금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이유가 뭐가 됐던 전력주도 반등을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유리기판랑 비슷한 건데요. 다음 주 GTC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장이 안정적이라 보이는 그쪽에서 노릴 수 있고 비슷한 생각이 있다면은 주가의 흐름이 조금 막폭 과다해서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지금 흐름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PPI 나오죠. 나오죠. 네. 그리고 아마도 내일 금요일 오후까지 그 미국 투어 4기가 마무리예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여러 가지 몰리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투어 사기 김프로님과 우리 전원경 교수님이랑 같이 떠나는 미국 투어 사기 월간은 어떻게 움직이고 대응하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실전 투자자들 만나서 직접 세미나 들을 수 있는 미국 파이낸스 투어, 메트로폴리탄, 모마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등등 아트 앤 더 시티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백그라운드를 설명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실리와 뭐라 그럴까요? 낭만. 실리와 낭만을 같이 잡을 수 있는 패키지 여행. 그거를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또 달아드렸으니까 이번 주가 마지막 모집입니다.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네. 가상 대결 재미없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따 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왜 재밌는데? 재밌는데. 진짜 대결로 갑니다. 그럼 1억씩 태워서 1억씩 태워 죽어보자. 아, 펀딩해. 크라우드 펀딩. 이렇게 하면 시간에. 크라우드 펀딩 좋다. 크라우드 펀딩해. 한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씩 해서. 1000명은 얼마지? 재미없대요.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가래요 빨리.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오늘은 민트 옵니다. 민트와 함께 네. 3시 2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수익 많이 내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